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서 곧바로 또 정두원 의원이 소환이 되면서 검찰은 오늘 정두원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임성 리스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장검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된 다음 날 정두원 의원이 소환이 됐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단 사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소환을 하는 것 같고요.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소개시켜준 장본인이 정두원이다. 또 심지어는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는 자리에 정두원 의원이 동석했다. 이런 혐의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연결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두원 의원은 참고인 신분입니까? 아니면 피의자 신분입니까? 검찰에서 지금 피의자라고 명확히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두 가지 혐의 사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본인이 뭐 3천만 원 내지 1억 원의 돈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혐의 사실, 그다음에 이상득 의원이 돈을 받는데 옆에서 배석했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의자라고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돈을 받은 혐의.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돌려줬다. 배달 사고다. 그런데 돈을 준 측에서는 받지를 못한 것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떠버린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상득 전 의원을 임석 회장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또 하나는 임석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주는 자리에 정두원 의원이 있었다. 배석을 했다. 그럼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상득 전 의원은 그야말로 검찰에서 얘기하는 꼼짝없이 그렇죠. 이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검찰이 정두원 의원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최소한 이제 이상득 의원이 돈을 받는 자리에 정두원 의원이 배석을 했다면, 특히 이제 정두원 의원이 소개까지 시켜줬다면 결국 뭐 정치자금 수수가 됐던 알선 뇌물 수수가 됐건 간에 법적으로는 공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이 기소가 되느냐 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봤는데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면은 이제 당시에 5년 전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고 했겠죠. 그 당시에 돈이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의 성격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 추측되는 것은 대선에 사용될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통 누구나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 정두원 의원이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그 본인은 이제 대선 캠프 당시에 정책 부분만 총괄을 했고 정치 자금 부분은 이상득 의원이 총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았고, 임석 회장이 이제 그 이명박 대선 캠프에 대해서 돕고 싶다는 뜻을 표명을 해서 정치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득 의원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정치 자금으로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명확히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죠. 지금 현 정부의 구성의 권력 핵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6인회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6인회의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동영 민하연 상임의장을 빼고는 지금 다 검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배제됐고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았던 김동영 상임의장이 또 얘기가 이번에 저축은행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임석 회장이 아니라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의 연관성인데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보도를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항상 궁지에 사업가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구나 권력 실세로 추정되는 사람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김동영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검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보도 내용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과 당시 그러면 김동용 상임의장, 거기다 또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 이상득
결국은 전 의원께서 대선 캠프를 총괄을 했고 이제 또 대통령이 이제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도 거의 뭐 4년 내내 지금까지 이제 모든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다 조율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제 대선 캠프를 주도했던 멤버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로비를 김동영 씨를 상대로 이제 시도를 했다면 거기서 또 이상득 의원에게까지 발전해서 로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이상득 전 의원 대통령의 친형은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지금 다 일단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예, 임석 회장과는 정두원 의원, 예. 그다음에 김창경 회장과는 김동영 또 상임위장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예.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늘 정두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글쎄요. 앞으로 어떤 처벌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네. 그 구체적인 청탁이 입증이 된다면 특가법상의 이제 알선 수재죄로 그 이제 처벌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청탁이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근데 다만 이제 알선 수재건 정치자금법이건 법에 정해진 형량은 둘 다 똑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시점에서는 사실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이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활동 안 하시지만 은퇴했지만 정대철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 윤창열 그 굿모닝시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 같은 경우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받은 네. 것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이 됐는데 이게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느냐가 형량이 굉장히 어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검찰이 뭘 적용해서 처벌을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득 그 의원 본인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 받은 거는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면 국회의원 정도의 국정에 영향이 있는 사람, 특히 이상득 씨처럼 이제 대통령의 친형이고 다선을 했고 국회 부의장을 했을 정도로 국정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 특정 사업가로부터 뭔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사업에 어떤 뭔가 이권을 준다든지 사업상에 도움을 주는 청탁이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 뇌물죄 또 청탁 부분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결국 검찰의 어떤 법률 적용의 의지, 그러니까 이 알선수재나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얼마만큼 넓게 해석할지 아니면 조금 현재 어떤 권력자에 대해서는 좀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줄지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의 형에게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분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줬는데 일단 돈을 받긴 했지만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대가성은 없는 것이다 라고 예.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임석 회장은 당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상득 의원에게 3억 원을 줬다. 예.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액면 그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 글쎄,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뜻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서 이 3억씩이나 되는 돈을 선뜻 주기가 그렇죠. 속칭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험용으로 다 거의 그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선이 거의 예상되는 후보 측에게 3억이라고 하는 거금의 돈을 준다. 이런 흔히 말하는 보험성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예전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돈을 준 임석 회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선 자금입니다. 예. 선거 자금에 도움을 주려고 준 사람 자체가 좀 성격을 얘기를 했고, 예. 당시에 최시중 위원장도 검찰에 소환되면서 뭐 어떤 선거 자금, 예. 뭐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 예. 그게 대선 자금이거든요. 예.
검찰이 이 부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해야 마땅한데 네. 그 최시중 씨 사건 때도 최시중 씨가 받은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결국은 정치자금으로 썼다라고 사실 온 국민 앞에서 자백을 했는데 나올 땐 또 다르게 예, 얘기했죠. 그 이후에 이제 네. 말을 이제 살짝 바꾼 셈이었는데 대선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깊게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2007년도 당시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손대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의지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자금 부분이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이 대선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좀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도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지가 좀 박약해 보이는데 지금 이상득 전 의원과 정도원 의원의 관계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악연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핵심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형으로서 5선 의원 그리고 아무도 친이라고 하지 않을 때 홀로 친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옆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 옆에 있으면서 복심이었던 정두원 의원. 예.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은 하지만 알다시피 뭐 정두원 의원이 뭐 권력 관계 뭐 좀에서 밀려났다라는 예.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고리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도 1월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배를 타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럼, 이제 그 네. 이후에 이제 그 정권을 탄생시킨 이후에 결국은 정권 어떤 주도 문제로 둘이 싸웠기 때문에 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해관계가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득 의원을 그저께 소환했죠. 그제 소환하고 정두원 의원을 연거푸 소환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정두원 의원이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가 또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예. 현 정부와는 좀 악연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을 봤다든지 예. 아니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글쎄요, 뭐 지금은 낙연이라고 해서 과거의 얘기를 할까 싶긴 하지만 그에 따른 파장력은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정두원 의원 본인은 지금 이제 그 뭐 1억인지 3천인지 얼마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을 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돌려줄 때 과연 그럼 며칠이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는지 또 돌려줄 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는지 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이제 어떤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이게 관련이 있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흔적을 잡고 정두원 의원에게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그런 흔적을 검찰이 아직 못 잡고 있다면 정두원 의원이 먼저 주동적으로 그 정치자금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도 가능할까요? 영장 청구 근데 이상득 의원하고는 달리 어쨌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받은 돈을 일정 부분 돌려줬다고 하고 그 돌려준 부분이 확인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득 의원이 뭐 실제로 수수했고 정두원 의원이 직접 어떤 수수를 안 했다면 구속하기에는 조금 어떤 네. 정도가 좀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서 이틀 만에 이제 정두원 의원이 소환이 됐고 이번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가 검찰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예. 소환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처음에는 이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작 박지원 의원은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돈을 받았으면 목포역 앞에서 뭐 할복 자살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국가의 어떤 사정의 중추인 검찰에서 전혀 근거 없이 그럼 과연 얘기를 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데 분명한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강한 어투로 부정을 한다면 검찰에서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뭐
어느 시점에서 대략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은 어떤 의심이 있다, 혐의가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박지원 대표의 반발에 비해서 검찰의 어떤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 비춰 보면 정말로 그 어떤 풍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검찰이 얘기를 흘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의 입에서 박정우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예. 박정우 원내대표 측에서는 뭐 이렇게 검찰에서 이름이 나온 게 한두 번은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한 자신감. 예. 본인은 뭐 할복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서는 얘기만 하고 좀 소환 일자, 내용도 얘기를 못 하고 있고. 예. 근데 이름은 거론했다가 소환까지 안 하면 이건 검찰로서는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검찰 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검찰의 신뢰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이름만 거론하고 조사도 못하면서 갖고 있는 증거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찰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름을 안 하는 그런 사정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저축은행 다른 조사 자체도 좀 흐지부지 된다면 예. 이거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검찰의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어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네. 이제 임석 솔로몬 대표 같은 경우 원래 지역 출신이 목포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 본인 스스로도 임석 씨를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런 걸 인정을 한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만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박지원 대표가 어떤 수뢰 가능성 또 어떤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흘렸다면 조금 좀 빨리 섣부르게 좀 얘기를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대통령 형까지 조사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디까지 파장이 확산될까에 대한 관심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의 수사 확대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까지는 일단은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와 이제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일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선이 계속 뜨거워져 가고 지금보다 열기가 더해져 간다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 명확하게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좀 털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듭니다. 네.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의혹, 그다음에 인간인 불법 사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권력 실세들, 예. 또 BBK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정권 말에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 결과, 수사 내용. 예. 매번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상 뭐 레임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작이 됐다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직후부터 사실은 이제 정권 실세들 최시중 씨라든지 박영준 전 차관 또 이번에 이제 형님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아무도 이제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이제 정권의 통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어떤 레임덕이 완벽하게 진행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정두원 의원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파장을 그리고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